원희룡 후보 이렇게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이름까지 유동규 후보까지 거론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눈에 띄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가 출마한 개항을입니다. 원희룡 후보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흐름과 장면과 한번 저희가 묶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희룡 후보입니다. 아유, 이천수 잠깐 선수로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원희룡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이천수 선수. 하나, 둘, 셋. 우리 야채는 여기서 와서 사는 거예요. 민주당! 민주당! 선배입니다. 민주당!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같은데. 아유, 저 마산에서. 밥 먹고 갈 거라고 밥을 얘기했는데 이미 나와 있네. 지나가다가 집에 또 와 있었네. 인증샷 해야지. 뭔가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를 이제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좀 등장을 했고 실제로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이제 고발전까지도 흐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몇 가지 기사 제목 중에 김수민 평론가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민주당의 비판을 받든 어쨌든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국구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한다면 만약에 이런 흐름,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묶여버리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빈자를 대신할 민주당의 전국구 스타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골칫거리다. 이런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현재 여론 추이를 보면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할 수는 없는 처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선거전은 저인망식 스킨십 위주의 선거운동이 최후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봐요. 이를테면 2011년 성남 재보선에서 승리했던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의 전략과 흡사하게 선거운동을 소화하는 조용하되 굉장히 실속 있는 선거운동을 소화를 하는 쪽이 이길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지역을 자주 뜨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한테 악재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의 최대 약점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총선은 팀워크의 선거가 가장 성격이 강한 선거고 여러 인사들이 이제 팀을 이루고 집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대표가 너무 앞에 있는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역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처지인 것이고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과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팀워크를 이루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지역구별로 사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을 순회를 많이 하는 것이 꼭 민주당한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이걸 잘 활용하면 민주당이 더 선거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한테 현재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선대위원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에 적합한 카드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 결합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또 해소를 해야 되는 리스크인 건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재명을 대신할 전국구 간판이 없고 그렇다. 제가 앞서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제1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전해드렸다면 또 공이 개항을 해서 지금 맞붙고 있는 원희룡 후보,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도 좀 더 공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개항을 해서 춤추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외모, 재력, 지능, 본인의 매력은? 지능? 10점 만점에 몇 점? 13점? 이유는? 학력고사, 전국수석, 사법시험 전체 수석했고 거기까지입니다.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다가 공군 조종사였다가 지금은 대통령? 지금 이대로 살기 대통령 되고 얼굴 랜덤 돌리기. 대통령 되는 게 관계없이 얼굴 랜덤 달리기 하고 싶어요. 정치할 때 작전동에서 작전 잘 짜는 능력 이런 거 안 필요해요. 사실은 승부는 거기서 나죠.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예, 열심입니다. 원희룡 후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원전장관 원희룡 후보 견제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나무 현수막으로 이재명 대표 저격했다는 얘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그 6월 1일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에 똑같이 원희룡 후보가 지금 선거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는 앞에 이재명 그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는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는 일부 나무가 자라서 이 원희룡 그 후보의 현수막을 좀 가리고 있는데 2년 전에 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제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워낙 치열하게 지금 개항을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없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논란이 될 정도인데요. 개항을의 결과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원희룡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고 이재명 그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개항을 해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 이후의 정치권 판도에 아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 헷갈리실까 봐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저 나무는 진짜 현수막 속 나무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개항을 저희 공방전 춤추는 원희룡 후보 얘기까지 공히 다 비교해서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